안녕하세요. 네, NC입니다. 오늘 매매를 잘 하셨는지 궁금합니다. 매매를 잘 하든 못하든 마음에 드는 매매를 위주로 하셨기를 바라고요. 제 매매에 대해서 오늘 제가 잘한 점도 있고 잘하지 못한 점도 있고 했는데 그런 것에 대해서도 말씀드리는 그런 영상이 될 것 같아서 네, 녹화를 하고 있습니다. 신성 델타 테크 쪽으로 어제 말씀을 드린 게 내려오면은 기회가 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여기에 내려온 지점에서 위로 올라가는 게 약 30% 가까이 올라갔고요. 3분봉으로 나눠서 보게 되면 올라갈 때 보면 1분, 2분, 3분 만에 올라갑니다. 여기서 그거 보면 약 20% 정도를 1분, 2분, 1분, 2분, 3분이 아니라 이게 3분봉이니까 3분, 6분, 9분, 약 10분에 걸쳐서 이렇게 쭉 올라갑니다. 내려올 때도 뭐 마찬가지죠. 내려올 때도 시원시원하게 내려오고요. 1분봉으로 바꿔서 보게 되면 더 임팩트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게 되는데요. 내려오고 나서 한번 내려오고 나서 왔다 갔다 하는 모습이 보이고 한 번 더 여기를 깼다가 그 다음에 쭉 들어올리는 모습을 보여주게 되네요. 20% 넘는 상승을 한꺼번에 보여줍니다. 이런 것들 때문에 제가 내려오면 기회가 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것이고요. 내려왔을 때 잡는 위치가 조금은 애매할 수 있죠. 그럴 때 제가 선을 긋는다면 이렇게 선을 그을 수가 있습니다. 다만 제가 가지고 있는 관점이 좀 있다 보니까 오늘 매매를 할 때 조금 아쉽게 된 것은 아침 일찍 내려왔으면 더 좋았을 텐데 상승을 한번 하고 내려오는 바람에 조금 더 매매하기가 어려웠지 않나 싶고요. 저는 오늘 다행히 돈을 많이 번 것은 아니지만 손해가 많이 줄었습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를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LS전선 이것 때문에 좀 골치가 아팠어요. 제가 LS전선 아시아 쪽도 잘 보겠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어제. 그런데 오늘 새벽에 있었던 그 악재를 제가 모르고 있었습니다. 참 잘못된 방법이죠. 악재 정도는 알았어야 됐는데 그래서 언제 매수를 했냐면 지금 여기에 바이 앤 셀이 나오긴 합니다만 더 중요한 거는 이때 바이 앤 셀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여기에 시간에 그러니까는 장전 시간이죠. 장전에 여기 이 가격에 17,180원에 제가 200만원어치를 매수를 하게 됩니다. 그랬는데 시가가 많이 빠져요. 더 안타까운 거는 뭐가 있냐면 시가에 많이 빠졌을 때 신성 델타테크는 올라가 있는 상황에서 시작을 했거든요. 이렇게 갭이 올라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LS전선 아시아는 빠져서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올라오는 그런 위치를 한번 보고서 여기에서 잠깐 올라왔을 때 매도를 일단 결정을 했습니다. 매도를 하고 다시 잡든지 다른 거를 매매하든지 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했고 밑에서 잡아서 위에서 좀 팔고 다시 내려올 때 잡긴 했는데 LS전선 아시아는 결국에는 강하게 힘을 내지 못하고 미끄러지고 말았습니다. 매매에서 여러분들이 고민을 하실 때인데요. 여러 가지 고민을 하실 때 LS전선 아시아에 굳이 목매지 않아도 되는 이유 중에 여러 가지가 있다면 가장 큰 거는 대장이 아니기 때문에 목매지 않아도 된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고 대장을 매매하거나 아니면 2등을 매매하게 되면 적어도 잘 살아남을 수 있다. 이것을 꼭 아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더 많이 하게 됐습니다. 그냥 여기서 사서 기다리면 되지 뭐 라고 생각했었다면 아마 저는 여기 오늘 LS전선 아시아로 크게 잃고 있었을 겁니다. 손해액이 굉장히 많았을 것이고요. 여기에 손해가 좀 나더라도 아쉽지만 내가 대장을 안 샀으니 던져야겠다 라고 생각을 하고 대장의 움직임에 맞춰서 다시 매매를 해보려고 했던 게 더 주요했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1등은 신성 델타테크가 되겠고요. 여기 움직임이 이렇게 화려하게 움직였던 거는 신성 델타테크, 2등은 인지 디스플레이였습니다. 인지 디스플레이는 제가 어제 조금 얕봤습니다.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면 얕봤는데 움직임이 굉장히 좋길래 제가 연습으로 매매를 좀 더 접근을 해봤었고요.
그렇다고 해서 돈을 많이 벌었냐? 그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제가 매매를 잘 못했기 때문이죠. 여기에서 금액을 추가로 더 많이 샀고 여기 아래서도 많이 샀지만 올라왔을 때 이미 여기서 많이 묶였기 때문에 올라왔을 때 조금씩 던졌던 그런 영역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도 아쉽지만 여기 밑에를 이탈하게 됐을 때 손절하는 그런 경우일 수도 보입니다. 이런 과정을 거친 이유는 제가 일을 하고 있었기 때문이고요. 아쉽지만 어쨌든 잘 매매를 하지는 못했고 30분 봉으로 보게 되니까 제가 지금 이 영상을 다 찍고 나면 아마 반성하는 매매를 더 할 텐데 결국에는 제가 공부했었던 것들 중에 이러한 선들에 걸렸을 때 매수하는 방법이 있고 기다리는 매매 방법이 있거든요. 충분히 기다리는 매매 방법들이 있는데 이것을 실현하지 못했던 게 좀 아쉽고 어제 상한가를 들어갈 때 시간대를 보게 되면 11시 51분에 인지 디스플레이가 이제 꽉 닫습니다. 처음으로 상한가를 들어가는 날이기도 했고요. 인지 디스플레이가 11시 51분에 닫았을 때 탑 엔지니어링에 닫는 시간을 보면 12시 3분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순서적으로 봤을 때 신성 델타테크가 가장 먼저고요. 그 다음에 지금 하나씩 계속 눌러볼게요. 상한가로 들어간 타이밍을 보시게 되면 결국엔 처음 대장이었던 것이 일단 덕성도 12시, 오늘 건 안 나오죠? 오늘 정지였으니까. 12시 51분이었고, 모비스 같은 경우도 여기 보면 1시 넘어서예요. 그러니까 어제로만 따지면 인지 디스플레이는 신성 델타테크를 제외하고 나머지 종목들 중에서는 대장급이었다라는 게 한 가지 힌트였던 거였어요. STX를 제가 한번 보여드리고 싶은데 STX 같은 경우에 여기에서 눌렸을 때 저는 이 양봉을 되게 중요하게 여기고 있고 이 양봉을 이탈하게 되면 다시 되돌리는 양봉을 봐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쪽인데요. 여기에서 지금 경험을 계속 쌓고 있는 중이고 여기 이 자리들을 계속 버틸 것이냐 말 것이냐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어느 쪽이 좋을지는 좀 지켜봐야겠지만 여기에서 추매를 계속 하는 방법이면서 만약에 여기 아래로 더 떨어지게 되면 손해가 되는 정도가 굉장히 커지는 매매이거든요. 그 손해를 줄이고자 하는 매매 방법을 지금 쓰고 있는 건데 과연 종목에 따라서 이거를 여기까지 내려오는 거를 안 내려올 수 있는 종목에서만 매매를 한다면 굳이 여기서 손절하지 않고 기다리는 것이 훨씬 더 수익인 상태가 될 것으로 보여요. 그래서 그거를 좀 더 연습을 해보고 판단을 하려고 하고 있는 중에 있는데 이 종목을 왜 말씀을 드리냐면 이렇게 기다릴 수 있는 종목이 있고요. LS 전선 아시아는 여기에서 기다리면 안 되는 방법이었고 안 되는 위치였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적어도 STX는 혼자 단독으로 움직이는, 그러니까 대장 혼자 움직이는 그런 종목이고 LS 전선 아시아 같은 경우에는 대장 종목이 따로 존재하죠. 신성 델타테크라든지 인지 디스플레이 이 종목이 이미 버티고 있는 상황에서 적어도 3등은 모비스였거든요. 이런 종목들이 버티고 있는 상황에서 LS 전선 아시아를 매매한다는 건 오히려 잘못된 선택을 하는 것이다 라는 거를 말씀을 드려보고 싶었습니다. 내일은 매매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선 LS 전선 아시아가 가지고 있는 장점은 미수가 가능하다는 겁니다. 다만 대장이 아니죠. 그래서 대장급에 지금 살아남아 있는 종목을 보게 되면 신성 델타테크가 될 수 있겠고요. 신성 델타테크는 근데 오늘 위험 종목이 지정이 되면서 내일 거래가 정지가 되고 말았습니다. 어제 한번 말씀을 드렸죠. 이제 1조 이상의 돈이 터지는 때가 올 것이고 3천억 원의 그런 육박하는 양봉이 등장하게 되면 그때가 끝물일 가능성이 있으니 조심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그러한 형태가 나왔습니다. 악재가 굉장히 많이 쌓이고 있었는데 결국엔 해외 연구소나 해외 대학들에서 결과들을 아니다, 초전도체가 아니다라는 결과가 나오더라도 과거에 이미 한번 흔들었던 그런 비슷한 악재를 반영을 한다는 게 그렇게 강하게 반영을 하지 않을 가능성은 있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적어도 우리나라의 그런 퀀텀 에너지 연구소 쪽에서 처음에 말했을 때
우리가 개발을 했다, 우리가 발견했다라고 한 것을 뒤집는 내용이 나오지 않는 이상 테마가 완전히 끝났다고 볼 수는 없거든요. 아직 기한도 남아있고 2주라는 시간이 남아있기 때문에 한 번 더 위로 올라갈, 그러니까 기대감이 아직은 남아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반등까지는 충분히 가능했다라고 생각을 했었고, 그렇기 때문에 이 거래대금이 나온다고 한다면 쭉 밀렸을 때가 기회가 된다라고 생각을 했었던 것인데, 내일 같은 경우에는요, 내일 덕성과 그리고 파워로직스가 어제 쉬었습니다. 덕성이 대장으로 움직일 가능성이 있는지 아니면 파워로직스가 움직일 것인지 그거는 봐야 되는데, 우선 파워로직스가 결국엔 덕성보다는 먼저 상한가에 들어간 상황이고, 탑 엔지니어링 자체가 파워로직스에 맞춰서 상한가를 들어갔었다가 한번 눌린 상황이 되었기 때문에 내일은 우선적으로는 파워로직스가 대장 역할을 할 것으로 생각이 들고요. 오늘 인지 디스플레이가 경고에 들어갔어요. 경고 종목이 지정이 되었고 미수가 되지 않는 상태로 넘어갑니다. 다만 과열 예고가 떠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일단은 과열이 걸리지 않는 상태까지는 만들어 놨어요. 파워로직스가 먼저 움직이느냐 아니면 인지 디스플레이가 먼저 움직이느냐, 이것에 따라서 내일 대장이 결정이 될 것으로 보이고, 지금은 언제 어느 순간에 아래로 내려 꽂아도 어느 쪽이든 충분히 가능한 상황이다. 다만 반대로 신성 델타테크가 위험 종목이 들어갔고 아침에 갭이 뜬 상태를 보게 되면 한 번 더 갭을 띄우거나 아니면 다음 주 아니면 2주 정도의 시간이 남아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한 번 위로도 또한 솟구칠 수 있는 1조 5천억이라는 돈이 돌아왔으니까 이 돈이 매매가 또 한 번 되는 그런 타이밍이 올 수 있겠죠? 그러려면 파워로직스가 한 번 위로 올라가는 그런 그림도 나오는 그런 상황이 되었을 때 신성 델타테크가 더 유리한 상황으로 흘러가기 때문에 내일도 내려오게 되면 반등할 수 있는 여지는 충분히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내일 매매를 할 때는요, 충분히 떨어지는 것을 한번 지켜볼 예정이고, 충분히 떨어진다라는 게 15,700원이나 14,300원 정도까지 내려오는 것들을 한번 살펴볼 예정이고, 오늘 높이 뜬 상황이 됐죠. 30%까지 떠 있는 상태. 신성 델타테크가 떠 있는 상태로 정지를 먹었었는데, 그때 그 당시에 이거 예를 들어 지금 이제 하루를 이제 정지가 됐잖아요. 14일날 정지가 됐고 그 다음에 여기서 한번 지우겠습니다. 네, 14일날 정지가 됐고 파워로직스는 여기에서 14일날 띄웠고요. 그 다음에 16일에도 띄웠습니다. 신성은요 14일에 쉬었고 16일에 띄우고 그 다음에 어제 있었던 파워로직스 상한가 이거에 영향을 받아서 24% 정도까지 올랐는데 더 강한 모습을 보여주지 않았기 때문에 파워로직스도 우선 아침에만 일찍 매매를 하시고 분명히 손절 라인을 잡아둔 상태에서 양봉이 나올 거거든요. 그 양봉의 저점을 깨면은 일단 이탈하고 다시 양봉을 만들어서 저점을 만드는지 확인한 다음에 매매하는 방법으로 이어가시기를 바랍니다. 그 외에 오늘 상한가가 등장하는 종목을 한번 살펴보면요. 저도 오늘 살펴보지 않았고 오늘 지금 보는 거예요. 토마토 시스템이라는 종목이 있고 태성이라는 종목이 있고 KBG라는 종목이 있고요. 여러 종목이 일단 있는데요. 그다지 좋지는 않고 태성이라는 종목이 오늘 상한가를 갔는데 상한가를 간 이유가 있겠죠. 목요일날 상한가를 갔기 때문에 그다지 좋은 상한가는 아닌데, 네, 애플의 폭스콘의 AI 서버 주문 소식 때문에 올랐네요. 그런데 태성이 이렇게 올랐지만 시장을 압도할 만한, 그러니까 시장에서 뭔가를 회자될 만한 그런 스토리를 가지고 올라온 상태는 아니기 때문에 스토리상으로는 매매가 굉장히 땡기는 종목은 아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외에 매매가 더 많이 이루어졌던 종목들 중에 에코프로가 다시 한 번 더 11선을 가져다가 붙여놓은 상태. 다시 2차전지 쪽으로 흐름이 갈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오늘 초전도체 쪽이 힘을 많이 못 받으니까 결국엔 또
그전이랑 비슷하게 2차전지 쪽으로 돈이 한번 쏠린 현상이 나타나는 것이 눈에 확 띕니다. 내일 아침에 움직인 것들이 있겠죠. 네. 애견케밀카 같은 경우에도 한번 돈이 들어왔으니까 뭔가를 움직이려고 하는 게 보이겠네요. 제가 알기로는 2차 전지 음극재 관련돼서 아마 뉴스가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외에 지금 종목들 한번 돌려보는데요. 거래대금 많이 들어온 종목들 위주로 지금 살펴보고 있는데 그렇게까지 크게 관심을 가질 만한 종목은 없다고 생각이 들고요. 이렇게 되면 결국엔 내일도 초전도체 쪽이 아침에 반짝 올라왔다가 내려가는 그림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면서 접근을 해보겠습니다. 네. 태성이 잠깐 눌렸다가 갈 수는 있겠지만 여기 이 자리는 제가 좋아하지 않는 자리이기 때문에 매매를 그다지 급하게 할 필요는 없고 내일 아침에 저점을 지켜주는 모습, 양봉이라든지 음봉 다음에 양봉 이렇게 나타난다면 그거를 저점을 잡아서 매매를 해볼 수는 있겠습니다만 기본적으로 시장에 돈이 향하고 있는 쪽은 아직까지도 초전도체 쪽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크게 무리하지는 않겠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을 드리는 내용들이 상한가에 대해서 공부하실 때 꼭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공부를 많이 해오기도 했지만 결국엔 어떻게 매매를 할까에 대한 궁금증과 그리고 제가 가지고 있었던 분할로 매수해서 조금 시간을 버티면서 기다렸던 매매 방법에 미스가 조금 있었어서 그것들을 지금 그 오류를 잡아내는데 시간을 들이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는 잡아가고 있다고 생각은 하긴 하지만 아직은 조금 경험적으로 해결해야 될 부분들이 남아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긴 하는데요. 제가 우선은 그렇기는 하더라도 전반적으로 제가 매매를 계속 지금 해오면서 특히 이번 연도에 매매를 해오면서 약했던 부분이 조금씩 채워지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있고 여기에 지금 마이너스 금액이 잡혀 있는데 이 금액을 빨리 회복할 수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드리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네, 그러면 저는 다음에 또 괜찮은 내용 상한가를 공부하시는데 상한가 매매를 공부하시는데 도움이 될 수 있는 내용들을 들고 다시 한번 녹화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